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하면서 후폭풍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사정 분위기 어떤지 이분에게 들어보죠.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근데 뭐 볼 때마다 그냥 새로운 일들이 많아요. 예, 조용할 날이 없어요.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예, 다이나믹 코리아도 다이나믹 국민의힘.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예.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정아 의원과도 아주 가까우신 분인데. 오래됐죠. 예. 이호선 위원장이 의견서를 공개했거든요. 본인이 중징계 2년 권고한 이유 거기 보면 뭐 당을 극단적인 체제에 비유하고 당원을 모욕했다, 뭐 중징계를 불가피하고 반복할 경우에 뭐 제명 처분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징계 사유하고 이유, 그다음에 징계 수위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 관련해 갖고는 그 전에도 한번 심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윤리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주의 처분 내린 거에 대해서 뭐 뒷얘기는 야, 그거 아니다라고 해서 아마 윤리위원장마저도 사퇴하고 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그 어제 김종혁 최고가 답변서 내놓은 것, 그다음에 이호선 위원장이 의결서 내놓은 것, 이거 등등을 보면 과연 이게 징계할 수 있는 건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예. 저희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때 너무 막해서 건전한 당정 관계가 안 생겼고, 그러다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계엄을 저질렀고, 이에 따랐는데 우리가 아직 그걸 절연을 하지 못해서 우리 당이 여전히 헤매고 있다. 저도 징계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과연 어떤 목적으로 저렇게 징계를 했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어제 오늘 뭐 이런저런 프로나 그다음에 신문의 사설 논설 뭐 이런 것들 보면 과연 저게 징계거리는 거냐라는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좀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그럼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우리 당이 지방선거를 치르고 앞으로 그동안에 아팠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냐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글쎄 저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자꾸 나가면 점점 더 우리 당 스스로가 어려운 측면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 장종혁 대표는 이호선 위원장과 의논한 거 아니다. 독립적인 기구라고 얘기하죠.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 전에 저 청와대 근무들도 해봤는데 사실 법적으로만 보면 감사원이 청와대하고 논의하면 안 돼요. 논의했다는 건 아닌데 감사원의 일부 파견도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물밑 조율은 돼요. 그렇다면 이 건도 과연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전체적으로 쭉 여러분들의 말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 근저에 도저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는 못하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뭐 한동훈 전 대표는 고름이다. 장해찬 부원장이요? 그리고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중도로 가지 못하고 있다. 라는 우리 당직자들 얘기 있잖아요. 장해찬 부원장 얘기가 있고. 장해찬 부원장. 그다음에 며칠 전에 특검 조사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배신 당했다. 저긴 빨갱이다. 뭐 이런 인식들. 이런 것들을 합쳐보면 그냥 특정 세력에 대한 무슨 적개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거를 도려내야 우리가 중도로 갈 수 있고 뭐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게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장종혁 대표가 당무감사에 나랑 관계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최근에 한 얘기를 보면 전당대회 때부터 당이 하나로 뭉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뭐 여기까지는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내부의 보면은 적은 누구라고 보세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인식들이 다 비슷한 거잖아요. 비슷한 거니까 저는 뭐 비슷한 생각에 비슷한 인식 속에서 같이 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의 장래가 걱정이 되는 거고. 그 내부의 적 1명은 역시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장동욱 대표를 비롯해서 이호선 당구위원장도 그렇고 목적은 이 징계의 최종 목적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를 찍어내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다음에
많은 당원들이 전체가 진짜 전체 당원들이 저 방향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가라는데 예. 굉장히 회의감이 있어요. 아니 의원님들 실제로 의원들 실제 분위기는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새 제가 이제 비주류 뒷골목 신세가 돼서 많이 의원들을 뭐 접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소속된 공부 모임에 있는 재선 그룹에서도 지금 당의 노선, 외연 확장에 대한 걱정에 대한 목소리들을 지금 공개적으로 내고 있고 예. 엊그저께 초선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좀 제법 이게 지금 분출되지는 않고 있지만 제법 많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예. 특히나 또 주호영 부의장 예. TK의 출신 그다음 PK 출신의 윤한홍 의원도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당 지도부가 예.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럼 그에 따른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냉정하게 봐야지 예.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지도부기 때문에 무오류다. 예. 이게 오로지 지고지선한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좀 버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좀 되어 있어야 예. 건전한 당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소위 말하는 저 의원님을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 말고도 친한계 의원들은 뭐 당사자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일종의 광의 당사자니까 그냥 저는 저 친한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 예. 얘기가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예. 그래서 중립 당의 예. 쇄신을 바라는 중립적인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원들 예를 들면 저 요새 저랑 또 인터뷰했지만은 권영진 의원이라든지 권영진 의원, 이성권 의원, 예. 뭐 조은 의원 뭐 등등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예. 당의 중심적인 얘기라는 거를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핵심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당부감사 이걸 건데. 글로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김정일 전 최고의 발언을 가지고 저렇게 중징계를 한 거는 예.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여론이 형성이 되는지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예. 브릿지 삼아서 당원 게시판까지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걸 저 당무감사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돌파하고 괜찮으면 거기까지 간다. 그렇죠. 결과는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그 전에 긴급공지문 예. 이라는 걸 해갖고는 띄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십만 개의 댓글 중에서 이 가족이 연루됐다고 가족의 아이디를 쓰고 있는 이 댓글이 무슨 사설 칼럼 뭐 이런 걸 인용했다는 예. 수거고 그 수도 한 뭐 900에서 1000개 정도 예. 그럼 하루에 치면은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까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회가 예.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돼서 쓰였던 글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예. 분명히 꺼내놓고 이 건이 정말 그때 당시 돌아다녔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엄청나게 험한 얘기들이 예. 속하는 건지를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거 빼놓고 마치 전체의 글들이 다 그 가족들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인식을 시켜 놓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확정되지도 않은 일인데 실명마저도 확 공개해버리고 예. 이런 무리수까지 두고 있는데 저는 전체 실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좀 판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형태로 뭐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지 뭐 정당법 위반이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다 깐다. 만약에 네. 후폭풍 뭐 감내한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한 전 대표 엮어서 징계한다. 네. 중징계. 네. 그래서 지방선거 재보선 출마기를 막는다. 그렇게 할 거라는 예상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실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거는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시죠. 뭐 예. 일단은 그 공개되고 당무감사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보고 이게 정말 정당한 건지 그다음에 이게 당의 진로에 정말 험악하게 힘들었던 일인지를 국민들이 좀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는 게 당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출마의 길을 막는다.
그 한동훈 대표한테는 굉장히 많은 그 데미지가 있겠지만은 당에는 그럼 그게 도움이 되나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저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때 가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윤리위원장이 근데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징계하려면. 근데 그러니까 공석이거든요. 지금 언제 제가 안 돼? 볼 때는 김정익 전 최고도 윤리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윤리위원장. 여연 부원장, 예. 그다음에 당무감사위원장, 예. 윤리위원장을 그러면 어떻게 임명할 건가? 예. 라는 걸 한번 보면 되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되고 나서 매일 예. 1도씩 바뀌겠다고 하고 지금도 뭐 내년 초면은 뭐 당의 기조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인선을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주겠다. 근데 장해찬 부원장하고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김민수 국민소통위원장인가? 네. 윤리위원장을 그러면 어떤 분을 모셔서 임명을 하느냐라는 걸 보면 과연 진짜 속마음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당의 진로를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예. 한번 뭐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저 국민의힘 저 의원들 단톡방 얘기가 또 어젠가요? 어젠가 예. 공개됐던데 그 안에서 보면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뭐 전혀 다른 이야기 예를 들면 윤어게인 웅덩이 둑을 허물어야 된다. 뭐 이런 말에 대해서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더 낮으니까 최대한 자기 진영을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오는 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고. 주류는 어떻습니까? 어제 아침에 일간 신문에 나온 사설을 어떤 재선 의원이 이렇게 올렸어요. 그게 지금 앵커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국민의힘이 이 아마 뚝을 조선일보 타들은 것 같아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 두 번째 있는 사설인데 예. 그걸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비슷한 취지의 글을 어떤 중진 의원님이 또 하나 올리셨고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서 그거와 다르다라는 글을 또 어떤 비례초선 의원이 올리셨어요. 그 후에 글이 더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그리고는 다시 이제 잠복기인데 예. 저는 많은 의원들이 그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해서 올린 것 그다음에 조선일보의 사설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일보 사설 내용은 이대로 가면 국민의 망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혹시 장동혁 대표가 뭐 당면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있던데 재선 의원들 만나서 그 얘기했다던데 맞습니까? 저는 현장에 없어서 뭐 듣지는 못했는데 예. 외형적으로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저희 당이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기승전 계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무도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국민들한테 전달되지 않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거를 털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예. 제일 가장 기본적인 게 계엄에 대한 입장과 탄핵에 대한 입장,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여하이 하느냐의 문제지 그게 국민의 힘이 됐든 국민의 당이 됐든 그건 뭐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걸를 통해서 우리 당이 환골탈퇴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구나라는 걸 국민들한테 전달시켜야 되는 거지 당명 바꾼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 우리 아팠던 과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동안 무슨 뺄셈 정치 얘기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그러면은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건가 누구랑 이 선거를 치러 나가고 누구랑 같이 해서 보수 정당을 새로 만들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님. 네.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꼭 물어봐 달랍니다. 윤리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 있어요? 아시죠? 저는 뭐 직접 못 들었는데 그 일부 이제 전원에 의하면 그 공천 그 부정선거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지난 총선에도 공천에 탈락했던 무슨 도태우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면 장해찬 부원장, 김민수 국민소통위원장, 그리고 도태우 윤리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선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우리 당은 부정선거, 윤 어게인과 절연 아니면 이를 극복하고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한다.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장해찬 부원장은 최근 했던 얘기 있잖아요. 당내 오래된 고름을 연내에 짜내고 나면 새해에는 또 대여투쟁과 민생 뭐 어쩌고 주축.
그러면 고름 짜내는 라인업의 완성인 건데요. 그런 거죠. 저는 뭐 직접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대. 김정일 전 최고가 그렇게 뭐라고? 고름이 누구냐라고 아. 얘기하는데 예. 지금 그 외연 확정을 하고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게 예. 어디에 더 큰 원인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명의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진단이 제일 중요한 거. 처방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진단이 제일 중요한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하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는 게 지금 앞으로 나가는데 예. 저해 요소인지 예.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뭐 저 같은 일부 이렇게 이상한 쓴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당 통합의 저해 요인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제 밤에 한국일보에 단독 기사 하나 올라왔는데 저 원외위원장들이랑 전 맞습니다. 의원들 모임 2호회인가요? 거기서 예. 한동훈 전 대표하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악수하고 포옹하는 사진 나오면서 김문수 전 후보가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다. 당의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 이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힘을 실어줬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던데 봤어요. 혹시 김문수 전 대표 측과 하고 저 한동훈 전 대표 측과 뭔가 이제 연대나 이런 게 있습니까? 막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 앞으로도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 외연 확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빼면서 뭔가 더 크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도 예. 그다음에 뭐 유승민 전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도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예. 다 같이 해갖고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보수 정권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 길을 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판단하고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게 우리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정당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 김문수 전 후보 대선 후보의 발언의 무게 이거는 장동혁 대표를 좀 겨냥한 거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객관적으로 다 그런 면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김문수 전 장관도 말씀을 하셨던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게 저는 많은 말씀 많이 안 하시는 당원들의 뜻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